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아이들 중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 질환인데 항생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걸린 아이 항생제 사용과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코로나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내용은 의사의 진료를 대신하거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기 힘들 때 참고하시라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인 경우는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위험균의 경우 미리 코로나에 적합한 팍스로비드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에 따른 대症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비대면이라도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 열나면 해열제, 콧물 나면 콧물약, 기침하면 기침약 이렇게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증이 잘 생기지 않는 아이들이 코로나 치료에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걸린 경우라도 세균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소아과의 비대면 진료를 받는데 항생제가 들어있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원칙은 소아과 의사가 비대면으로 약을 처방한 경우는 아이를 진료하지 않는 의사가 항생제를 먹으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는 코로나에 걸린 아이가 세균성 합병증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항생제를 사용할 겁니다. 또 다른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고위험군이거나 세균성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기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판단할 몫입니다. 단순하게 기침과 가래가 있다고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할 경우는 소아과 의사가 진찰하면 이걸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는 아기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호자의 말만 들어서는 아기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수많은 비대면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요즘과 같은 심각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환자를 놓칠 경우 입원할 병상을 구하기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그리고 대면 진료할 때보다 항생제 사용 기준을 조금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자주 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경과가 나쁘게 진행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항생제를 미리 처방하고 심해지면 연락해서 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생제를 바로 먹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상태가 심해지면 먹이라는 것인지 어떤 증상이 생기면 먹으라는 것인지 이걸 항생제 처방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일률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침하고 콧물이 있어도 다른 합병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항생제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부하가 걸리고 환자를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이 시점에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평소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이런 원칙들을 미리 아시고 만일 항생제를 먹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비대면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미리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인가를 물어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를 처방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간혹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열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걸려서 열이 나는 경우는 고열이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열 떨어지는 것은 차이 없이 열은 마찬가지로 납니다.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열이 더 빨리 떨어진다거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열이 더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간혹 해열제를 그렇게 열심히 며칠간 사용해도 고열이 계속 나다가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바로 열이 떨어져서 항생제가 고열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고 믿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항생제와 상관없이 열이 수일간 난 후에 떨어질 때가 되어서 열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균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항생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게 되지만 아이들이 코로나 경우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 다행인 겁니다. 아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 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면 증상이 호전될 경우 항생제 중단에 대해서 진료한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는 의사가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항생제를 끝까지 꼭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항생제 사용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판단할 몫입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 사용상 궁금한 것은 아이를 진료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은데 이 정도의 상식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의사와 상의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